일면식도 없고 그런 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 이게 단순히 본인의 허위 주장인 것을 넘어서 앞으로 특검의 조사를 받게 되거나 참고인 진술하게 될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라는 진술을 흐리게 할 수 있는 한 요인이라는 거고, 핸드폰 증거도 어떻게 오늘 새벽에 갑자기 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구속 치료 효과인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이 의뢰인이 되는 사건들이 종종 있었는데 그때 보면 항상 느끼는 게 못 먹어도 고옵니다. 일단 처음에 자기가 했던 말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부인한 사람들은 더 세게 부인해요. 속보부터 하나 다루고 갈까요?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인데요. 임성근 구속영장 청구했네요. 임성근 구속영장. 사실 왜 이제사 하는가 궁금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해병특검이 그동안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확 이렇게 영장을 청구를 했더라고요. 강성 변호사님. 네, 뭐 이렇게 오래 기다리더라. 네.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야구도 보다 보면 슈퍼스타가 항상 마지막에 이렇게 결정적인 홈런을 치면서 역전을 하는 경우들 보지 않습니까? 국민들 마음을 시원케 하는 소식이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일단 뭐 보수 쪽에서 계속 얘기했던 최상봉 사건의 본질은 그 어린 군인이 왜 구호 활동하는 동안에 그렇게 죽음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걸 방지 못했는가라는 것에만 집중돼야 되는 거지 왜 엉뚱한 거 자꾸 파냐 그랬는데, 일단 핵심 임성근 전 사단장 과실치사 혐의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그 죽음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수사 결론을 내리고 드디어 기소가 됐습니다. 자,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구명해 주기 위해서 도대체 누가 어떻게 동원이 돼서 윤석열이 야, 그거 하지 마! 빨리 보류해! 다시 빠꾸시켜! 라고 했는지를 밝히는 것, 그 길로 가는 것도 대거 지금 구속영장들이 줄줄이 릴레이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도 계속 저는 이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김수환 평론가님, 저는 임성근이자 지금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병원을 좀 먼저 가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진까지 이렇게 공개가 되고 그랬는데도 막 이렇게 눈을 부라리면서 아직도 만난 일이 없다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이해를 못하는 법한 사람인데요. 그동안에 자기 혐의 없다고 뭐 마치 기자회견을 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우 박성웅 씨가 직접 진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22년 이 사람하고 8월하고 9월 사이에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그다음에 임성근하고 같이 한 자리에서 술자리에서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만났는데 이정필이라고 하는 주포죠. 주포하고 거기에 같이 동석했던 사람 얘기를 보면은 그 이종호 씨가 임성근 전 사단장한테 우리 성근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종호 씨를 강남에서 잘 나가는 사업가다 이러면서 서로 인사까지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이 멋쟁이병 카톡에서 이 사람들이 서로 아는 사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드러났고, 이종호는 VIP로 언급하기도 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로비에 썼다고 하는 의혹이 굉장히 커졌었는데 아직도 만난 적 없다고 딱 오리발 내밀고 있거든요. 근데 배우 박성웅 씨가 이렇게 진술을 하고 나니까 더 이상 반박할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서로 아는 관계였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박성웅 씨가 사진 찍은 것이 공개가 되기는 했어요. 물론 거기에는 임성근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간단히 정리가 돼요. 이종호도 모른다. 임성근도 모른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니 만나서 저녁 먹었다. 그것도 이제 사진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사진이 딱 공개가 되니까 이종호하고만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배우 박성웅, 그 옆에 이종호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임성근이 없으니까 이제 또 뭐 나는 아니다. 근데요, 임성근이가 11시 넘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사진 안 찍었겠죠. 그러니까 나는 없다 이랬던 건데, 아니 배우 박성웅 씨가 뭐가 아쉬워서 이종근 임성근이랑 이종호랑 그 사진 찍었다고 이야기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똘끼라고 하죠. 임성근 이자가 똘끼가 심하더라고요. 처음에도 조사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지가 먼저 와가지고 만나겠다고 막 돌아다니다가 쫓겨나고 또 그랬죠. 또 뭐 기자들 만날 때마다 들어가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나. 근데 왜 안 만났다고 거짓말을 할까? 물론 이종화의 관계를 부인하는 것도 있지만 원래요, 위수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단장은
그 지역을 벗어날 때는 이유를 밝혀야 됩니다. 근데 포항에 있는 자가 서울 강남에 밥 먹으러 왔다. 얘기 안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근무지 이탈한 거예요. 신고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계속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국회에서 거짓말 뻔뻔하게 했던 내용 한번 보시죠. 이종호 씨를 끝까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임성근 이종호 씨와 식사했다 배우 박성훈 씨가 진술을 했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식사를 하겠습니까? 이 박성훈 배우는.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확인을 하면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확인을 해 주십시오. 이종호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기사가 났어요. 박성웅 배우가 본인과 이종호 씨가 만나는 거 봤다. 같이 식사했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게 나왔습니다. 본인이 아직도 그럼 이종호 모른다고 얘기하실 건가요? 예. 저는 아직도 이종호 씨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종호 씨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배우하고 제가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임성근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데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한다고 허구가 사실이 되는 건 아니죠. 그렇게 자신 있으면은 핸드폰 비밀번호 풀어가지고 포렌직에 임하는 것이 맞고 그게 더 빨리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을 권유합니다. 근데 저자가 또 웃긴 게요. 핸드폰 비밀번호를 본인이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영장 청구가 딱 임박해 오니까 이제 증거 인멸로 걸릴 것 같으니까 오늘 새벽에 드디어 핸드폰 비밀번호를 발견했습니다. 라면서 자수를 했대요. 아니 그래서 임성근이 지난 8월에 특검에 출석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종호 씨에 대해서 일면식도 없고 그런 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 이게 많은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요. 이게 단순히 본인의 허위 주장인 것을 넘어서 앞으로 특검의 조사를 받게 되거나 참고인 진술하게 될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라는 진술을 흐리게 할 수 있는 한 요인이라는 거고 핸드폰 증거도 어떻게 오늘 새벽에 갑자기 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구속 치료 효과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거짓말하던 사람들 있잖아요. 윤석열 감싸던 사람들이 윤석열 구속된 이후에 다 아니라고 그 말 들었던 기억이 난다고 하는데 빨리 구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성근이라는 인물, 이종섭에 대한 구속이 반드시 돼야 되는 이유는 억울하게 숨졌던 최상병 사망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그 사망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려 했던 사람들, 박정은 대령과 같은 사람들에게 누가 외압을 가했는지, 즉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실, 윤석열과 김건희가 연관된 부분, 그리고 국방부, 그걸 타고 와서 해병대까지 내려오던 이 거대한 음모를 이제 밝힐 계기가 된 겁니다. 법원에서 최근 내란 사건과 관련된 일부 관계자들에 대해서 구속영장 기각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는데요. 최상병 사망 사건은 징병제인 우리나라에서 많은 군 장병들의 가족들, 그리고 앞으로 군대에 갈 우리 청년들이 주목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부디 법원에서 구속을 시켜서 이 거대한 음모의 실체가 누군지, 누가 깃털이고 누가 몸통이었는지, 그리고 이종호라는 인물과 주가 조작과 김건희는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이 구명 로비 의혹까지 반드시 밝힐 수 있게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자들, 구속 치료 효과 너무 좋은 표현. 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그러니까 이자들은 그 뭐라 그럴까요? 꼬리를 끊으려고 했다는 걸 스스로 자인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종호랑 모른다고 자꾸 굳이 애써서 왜 부인하려고 했겠습니까? 이제 이종호 오해합을 이제 부인하고 싶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애써서 감추려고 했다는 것을 지금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고요. 지금 휴대폰 얘기를 하셨지만 임성근은 그동안에 계속 얘기했어요. 압수수색 나왔을 때 그때 급하게 비밀번호를 만들어서 넣느라고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난다. 나도 안타깝다. 비밀번호 기억 안 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비밀번호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얘기는 뭐냐면 비밀번호를 어디다 적어놓든가 그렇게 했어야지 떠오를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비밀번호를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면은 이자는 틀림없이 그 일반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비밀번호를 내가 하고 있었는데 깜빡 지금 잊고 있다.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다시 기억해 보려고 노력하겠다. 이렇게 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기억 안 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 수면 치료를 받았나? 갑자기 어디 잠재의식 속에 있었던 비밀번호가 툭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완전 뭐 유레카야 뭐 발견했어요? 뭐 몰랐던 비밀번호를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이유를 들여다보면
무엇 때문에 이 거짓말을 해야 했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지금 맨 위에 윤석열이 있고 그다음에 이종섭 있고 김계환 있고 임성근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박정원 대령 하나를 죽이면 진실이 덮어진다고 생각했을까요? 참 어리석고 못된 자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뒤늦게 비밀번호 발견했다 뭐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일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이 돼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재판에서 유죄를 받으면 임성근 이자는 그전에도요 조사를 받다가 막 서둘러서 전역을 했어요. 왜 그랬나 봤더니 연금 받으려고 그랬던 건데 만약에 처벌을 받고 파면이 되면 연금도 박탈되죠. 날아가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변호사 경험하면서 정치인들이 의뢰인이 되는 사건들이 종종 있었는데 그때 보면 항상 느끼는 게 이게 고스톱 용어로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못 먹어도 고입니다. 이분들이 보면은 구석에 몰리고 핀치에 몰리더라도 일단 처음에 자기가 했던 말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부인한 사람들은 더 세게 부인해요. 근데 지금 막 언론에서 여러 증거들이 발견되고 막 구석으로 몰리고 갑자기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가령 이번에 배우 박성훈 씨처럼 자기가 그냥 잡아떼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언젠가의 술자리를 봤다는 배우가 저런 얘기 할 줄 자기가 어떻게 예상했겠어요. 근데 저런 게 나오면 돌아서야 되는데 못 돌아서고 철저하게 기획된 스토리 안에서 계속 강하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밖에서는 저렇게 강하게 얘기하는데 본인에게 자문을 이제 해주고 있는 변호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야 이래도 되나? 괜찮을까 진짜? 이렇게 해도 아무 괜찮을까? 내가 계속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발발발발 떨거든요. 저는 분명히 좀 앞에서는 저러지만은 뒤에서는 굉장히 지금 염려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실직고 하게 되면 본인만 책임지는 게 아니잖아요. 윤석열과 김건희로 가는 고속도로가 뚫리게 되는 거니까 자기 하나 때문만이 아니라 그 부분도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뭐 잘못한 게 이거밖에 없겠습니까? 아마도 여기까지 정치적인 행보를 걷는 군인으로서 여러 잘못을 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만약에 이런 데서 잘못 처신했다가 혹시 보복당한 거 아니야? 이런 우리도 하고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상황까지 왔으면은 국민들 앞에 이실직고 하는 것이 본인 신상에도 좋고 그런 거지. 무슨 뭐 이제 와가지고 누가 자기를 지켜줄 사람도 없고 뭐 보복을 당한들 지금 당한 것보다 더 당하겠습니까? 지금 사부 처리되는 것보다. 빨리 자수하고 광명 찾고 본인을 구명 활동한 사람이 누군지 밝히는 것만이 감형의 길이다. 저는 그 말씀 드립니다. 예. 보스형님 TV님 저자도 내가 쓴 수법을 나도 비자금 숨겼다가 와이프한테 들켰어.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을 때 드디어 어디에 숨겼는지 생각난다고 하는 수법 그러셨어요? 근데 임성근은 진짜 악질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정오래TV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었잖아요. 임성근 그 부하들이 서로 간에 임성근 지시 때문에 절절매면서 그러면서 수중수색을 시켰다고 하는 얘기들이 다 녹취록에 공개가 됐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휘관으로서의 책임,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고 그걸 다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자기가 수중수색 지시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수중수색 지시하거나 알았던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었잖아요. 카톡방에 최상병이 숨지기 2시간 전쯤에 수중수색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정훈 공보실장이 카카오톡 사진을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올리면서 어디 일면에 이 사진이 우리 해병대가 이렇게 수중수색 잘하고 있다는 사진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임성근이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국회의원이 이 사진 보여주면서 카톡방 보여주면서 이걸 이래도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카톡방의 전체 내용을 내가 파악하지 못해서 잘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발뺌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자기 확신에 이런 사람입니다.